그런데 이제 경국대전이 편찬된 지 채 10년도 안 됐는데요. 자, 이 조선은요, 원칙과 기준이 무너지고요. 나라 전체가 대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성종이 죽고 그 아들이 왕위에 올랐는데요. 제10대 왕이자 조선 최악의 폭군 누굽니까? 연산군. 연산군. 맞습니다. 연산군. 연산군이 왕이 되면서요, 이 조선은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됩니다. 13년 재위 기간 동안 연산군은 말 그대로 공포 정치를 일삼죠. 저도 사실 이렇게 실록 보면 야, 이게 가능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정도로? 아니 어떻게 한 나라의 군주가 믿겨지지 않을 정도인데, 자, 이 연산군 일기에는요, 아버지 성종의 후궁이자 어쩌면 자신의 계모 엄씨와 정씨를 때려 죽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연산군은요, 그 두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 패비 윤씨를 모함해서 죽음에 이르겠다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한밤중에 이 엄씨와 정씨를 궁궐 뜰에 결박해 놓고요, 마구 때리고 짓밟습니다. 이후 그 자리에 엄씨와 정씨의 아들 두 사람을 불러요. 두 사람은 연산군의 배다른 동생들이겠죠. 그렇죠. 형제죠. 이 동생 불러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보라고. 고기 현장을 보여주려고.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직접 때리라고. 직접 때리게? 진짜로? 누군지 모르니까. 아들에게 자기 어머니를 때리라고 합니다. 이 죄인을 쳐라! 와, 잔인하다. 최악이다 진짜. 결국 그날 밤 엄씨와 정씨는 죽습니다. 그런데 연산군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이 두 사람의 시신에 아주 잔혹한 일을 저지릅니다. 여기서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려워요. 여기서 문제가 너무 재밌었는데. 어려운데 잔인할 것 같아서 못 맞추겠다. 자, 문제 드립니다. 연산군은 엄씨와 정씨의 시신을 찢어 이것으로 만든 뒤 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이제 입으로 담기가 싫은데. 나도 이건 알겠지? 예. 저도 본 것 같아요. 저 두 분은 아는 것 같으니까. 아, 그죠? 그거 같아. 예. 문이과가 좀 갈리는 게 우리가 정답인지 모르겠는데 세 명이 답이 똑같아요. 근데 이과는 지금 헤매고 있는 전혀 게 신기해. 좀 너무 이과 세 명 생각이 안 뭐 아무나 나는데. 얘기해 보세요. 저희는 뭐 좀 잔인한 거 싫어해가지고. 우린 좋아합니까? 그렇게 말을 이상하게 하시네. 그러니까 현무형 바로 하시잖아요. 짐승의 먹이 뭐 이런 걸로 바꾸지 않았을까 이런. 짐승의 먹이 더 잔인해. 우리가 생각하는 답은 와. 셋이 얘기한 건 젓갈 담그는. 그러니까 그냥 젓갈을 만들었다고? 젓갈 담그는 게 이제 젓갈을 중국에는 많이 있었어. 담궜으면은 왜 근데 그걸 음식화했을까 시체를? 버릴 건데 왜 뭘로 만들어서? 아니 버려? 완전히 그냥 너무너무 증오한 나머지 찢는 걸로 모자라 이 짓까지 한 거야. 이 시신으로 다 찢어가지고. 근데 선생님 궁금한 게 지금 이 문제가 정사죠? 그럼요. 그럼 더 무서운데. 자, 그럼 갑시다. 가요? 예. 아, 제 진짜 문제. 너무 현명해요. 욱하다. 젓갈은 저쪽에서. 자, 정답. 젓갈. 자, 정답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이 젓갈이면 너무 잔인하다 진짜요. 좋긴 한데. 근데 좀 잔인하다. 이게 근데 약간 확인하니까 참. 네, 정답입니다. 정답은 젓 또는 젓갈이죠. 와 근데 진짜 잔인하다. 와 진짜 너무 잔인하다 진짜로. 아무리 친어머니를 위한 복수라고 해도 조선의 군주가 왕실 어른들을 상대로 이런 일을 저지른다? 야, 이건 뭐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탈윤적 행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연산군의 잔혹함은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집니다. 심해진다고요? 분명 경국대전에는 법을 어기면 그에 알맞은 형벌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아버지 성종 때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연산군은요, 경국대전에 규정되지 않은 끔찍하고 잔혹한 형벌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가요. 예를 들면 손바닥을 이렇게 뚫는 형벌인 천장, 아 왜 그래? 가슴을
빠개는 착흉, 오. 착흉이. 손을 마디마디 자르는 촌참. 와 대박이다. 이건 형벌이라기보다는 고문이네요. 엽기적인 고문, 그렇죠. 정신병이다, 엽기적인 고문에 정신병. 가까운 것들이 막 즐비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경악스러운 형벌은요, 이미 죽어서 땅 속에 묻힌 자들에게까지도 가해집니다. 쇄골표풍이라는 게 있어요. 쇄골표풍, 이게 어떤 형벌 같아요? 쇄골 뼈를 부수고 뼈를 부순다. 표풍요? 아 바람에 날리게 막 이렇게. 야, 풍장? 너무 잘하세요. 쇄골, 그러니까 뼈를 분쇄해서 가루로 만든 다음에 표풍, 바람에 날려 보낸다라는 와. 뜻입니다. 죽은 시체를 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치, 그러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효라고 했잖아요. 시신이 없으면 성묘도 못하고 제사도 못 지냅니다.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한 가문의 뿌리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처사거든요. 연산군은 이런 끔찍한 형벌로 자신에게 거슬리는 신하들을 제거해 나갑니다. 진짜 대단하다. 진짜 엽기적이다. 고조 할아버지 세종, 아버지 성종이 만들려고 했던 조선의 모습은 이때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뭔가를 피바다로 만들면서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는데 연산군 옆에 남은 건 그럼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간신배들. 간신배들. 그렇죠. 충신들은 모두 사라지고요. 그저 왕의 비위만 맞추는 간신들만 남겠죠. 아이고. 자, 그런데 이 연산군 옆 간신들 중에서도 최악으로 꼽히는 간신들이 있습니다. 바로 임사홍과 그의 아들 임순재, 임시부자였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비열하고 아첨에 능했냐면 아들 임순재가 이 병에 걸려 죽기 직전 연산군한테 유언을 남겨요. 여기서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7문제를 드릴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5문제 다 맞추셨어요. 됐어요? 2개 남았어 얘들아. 와 이제 다 왔어. 왔어. 빠른 것 같아. 자, 문제 드립니다. 임숭재는 죽기 직전 연산군에게 죽어도 여한이 없으나 다만 이것을 바치지 못한 것이 한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무엇일까요? 아, 너무 어렵다 이거. 저것도 좀 간신배스러운 어떤 그러니까. 아첨이겠죠? 다들 그거지. 죽기 전까지 저 사람은 간신이었다는 거지. 그쵸. 그거는 기본값이지. 본인의 목숨이 왕을 위해서 아, 그러니까 난 죽어도 여한이 없는데 내 대신 죽지 목숨을 못했다는 거야. 바치지 못한 게 아니라 그쵸. 내 목숨을. 그러니까 죽기 전에 요거를 내가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 썼어야 된다, 왕을 위해서. 마지막 멘션을 한 간신히 거지. 썼어야 되는데. 그래 목숨 아니야? 목숨일 수도 있겠다. 목숨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근데 이게 문제일 이유가 딱 그럴까요? 그런 그 대답을 위한 것일까요? 그러네요. 아, 여자? 아니, 연산군이 여자 좋아하니까 네. 여자를 바치지 못한 게 한이라고. 여성 약간 내가 죽을 때 뭐, 죽더라도 뭐, 저 여자는 바치고 죽었어야 되는데 딸 같은 거 아닐까요? 약간 그런 딸? 느낌. 내 딸을? 아. 아니 간신이 그렇게까지 간신이라고? 완전 간신하네. 우리나라 1등이래잖아. 아, 진짜 인간 말종이니까 문제를 냈을 거 아니야. 조선 너무한데? 1등이래잖아. 내 그 정도 해야 딸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죽어도 여한이 없으나 죽어도 여한이 없으나. 죽어도 여한이 없으나 다만 내 딸을 바치지 못한 것이 연기하지 마요. 한입니다. 진짜 여기 잘하지 않아요? 딸이 근데 딸은 바로 바칠 수 있으니까. 내가 살아 있어서 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는 일일 거야. 그러니까 살아서도 바칠 수 바치기 없는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네. 아. 바치지 못하는 거. 절세 미인 같은. 그게 난 여색인 것 같아. 절세 미녀. 미인을. 미인을 깔끔하게. 미인은, 경지색이 아니라 미인은 미인을. 있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 내가 더 찾았어야 되는데라는 걸 수 있다는 거지. 제가 모자랐습니다 같은 제가 모자랐습니다. 그동안 만족 못하셨죠? 다 제 불충입니다. 제가 더 열심히. 목소리가 너무 강직한데 좀 더 야비하게 읽어주실 수 있나요? 좀 야비하게 읽어주세요. 다만 미인을 바치지 못한 그렇지. 죽기 전에 바로 사형시키고 싶어요.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미인. 야, 가자, 근데- 가자. 아니 자기 생명이 꺼져가는데 그런 말을 했다고? 정신 나간 거지. 그거만 한 거야 쟤는. 자, 가시죠. 오케이. 정답. 미인. 자, 정답을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틀리기만 해봐. 정답이어도 충격이야.
같이 맞춘 거야. 궤 선생. 아이고 궤 선생. 궤 선생. 내가 뭐라 궤 그랬어? 선생. 그래도 내가 뭐라 그랬어? 야 이거 어떻게 맞추냐? 그래서 저도 아니 어떻게 정확하게 이거 어떻게 정확히 맞추세요? 이게 사실 저 단어를 딱 맞추면 되게 희열이 있다. 맞아, 맞아. 그렇네. 딱. 이게 집단 지성이. 자, 연산군은요 폭군답게 국정원 내 팽겨쳐 두고 술과 여자에 빠져진잖아요. 심지어 연산군에게 바칠 여자를 찾는 이 채홍사라는 관직까지 두었죠. 최홍사. 이때 채홍사로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여인들을 모아온 게 누구냐면 이게 임사원과 임승재 부자였어요. 진짜 나쁜 사람이 제일 나쁜 그들의 사람. 일이었어요. 전문이야, 전문. 각지의 미색을 채용할 것이고 장학원 제조 임승재와 병조 판서 임사홍을 임명 이 둘에게 채홍사의 전권을 하사하겠노라. 이라! 손이 망극하옵니다. 연산군은요 이 임씨 부자가 데려온 여인들 중 가장 예쁘고 노래 가장 잘 부르고 춤 가장 잘 추는 여성들을 뽑아가지고 최고 대우를 해줍니다. 이들을 부르는 말도 따로 만들었는데 바로 흥청입니다. 흥청. 흥청. 예, 그 흥청입니까? 흥청 때문에 망청했다 이거. 맞아요. 그 흥청이 여기서 나왔구나. 맞습니다. 흥청망청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연산군은요 이 흥청들을 궁궐 안에서 생활하게 하면서요 수시로 연애를 엽니다. 연산군의 계속되는 폭정, 기울어가는 나라의 정국을 참지 못한 신하들이 결국 결단을 내리죠. 어떤 결단이었을까요? 중종반정. 네, 이게 바로 조선 최초로 신하들에 의해 왕이 바뀐 중종 반정입니다. 연산군은요 죽어서도 왕으로 끝내 대접받지 못했기 때문에 태조나 세종처럼 죽은 왕에게 붙는 아까 뭐라 그랬죠 이걸? 묘호라 그랬죠 묘호 받지 못했고요. 지금까지도 연산군으로 불리고 있는 겁니다.